정부 지원 사업 이제는 똑똑하게 받자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오늘 저 마지막 특강 준비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 정복하기 사업 자금 이제부터 똑똑하게 받자라고 해서 이번에 2026년도 예산이 나왔는데 660조가 넘어갔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요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직원을 뽑아줘야 되는데 직원을 뽑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창업을 장려하자라고 해서 창업을 장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정부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의 수행 기관,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의 성공 사례, 또 정부 지원 사업의 점수 올리기, 그 다음에 지원 사업 점검 사항, 정부 지원 사업 통과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 이제 2026년도에 지원 사업이 뜨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쭉 올리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이 많았어? 라고 할 정도로 정신없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요것만큼은 꼭 체크하세요 라는 제목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 수십만 가지가 뜹니다. 수십만 가지. 지자체까지 다 하면 수십만 가지가 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뜨지만 요것만큼은 체크하세요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릴 거니까 그것만 메모하셨다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창업 및 성장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란 어떤 거냐면요, 이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창업 교육, 그 다음에 창업 시설 및 공간, 그 다음에 멘토링 컨설팅, 정책 자금, R&D, 판로 개척, 해외 진출, 요쪽을 정부 차원에서 우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나라 차원에서 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원하는 기관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런 데서 이제 나라의 예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투자를. 일단 자금에 대한 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융자금, 두 번째가 출연금, 세 번째가 보조금, 네 번째가 투자금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앞에 융자금은요, 이건 빌려주는 돈이에요. 이거는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나라에서 빌려주는 요 융자금은 은행 이자보다 더 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빌려주는 융자금은 받을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뭐 돈이 넉넉한데 받는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융자금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빌려주는 돈이라서 은행 이자보다 싸요. 은행 이자보다 싼 이유가 은행에서 받아야 될 이자의 일부를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 쌉니다. 첫 번째가 융자금이고요. 두 번째는 출연금입니다. 요거는 쉽게 말씀드린다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원자력,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우주개발,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할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라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 계신 학우분들 중에서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받는 돈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를 내가 참여하는 거, 이게 출연금이고요. 세 번째 보조금하고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정부 지원금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를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받으면 좋고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 담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나라에서 그 사업을 잘 하시라고 여러분 통장에 그냥 돈을 입금해 드려요. 그럼 이제 그 통장에 돈을 인출을 해서 하와이로 5박 6일 여행 갔다 오시면 안 돼요. 예, 그 사업에만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썼다 안 썼다를 갖다가 다 세금 계산서로 영수 처리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나라 돈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세금 계산서 끊고 이렇게 돈을 썼다라고 하는 거를 영수증을 제출해야지만 그거로 끝난다. 갚는 돈은 없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나라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원도 좀 더 뽑고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또 해외에 보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수출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용 창출, 매출 상승,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세금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정부 지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이제 투자금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 매칭 펀드를 조성한다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지원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이제 회수하는 거죠. 까먹을지 모르니까 아까 그 컨설팅 은행권 컨설팅 100만 원 주는 거 있죠? 100만 원 주는 거 이게 320명을 뽑아서 32명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이제 주는 꼴인데 제가 어저께 이 교육을 받았어요. 전문가 교육을 어저께 받았는데 100만 원을 주는 선정자의 기준이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들은 성과, 컨설팅을 받고 나서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단계에 대한 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창업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비 창업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예비 창업 단계, 0단계라고 하고요. 그다음 첫 번째가 창업 단계입니다. 요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3년까지를 창업 단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창업 초기 단계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3년부터 7년까지를 창업 초기 단계라고 하고요. 성장 단계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7년 이후부터 성장 단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요, 창업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이게 기준을 하셔야 돼요. 창업 기업의 기준. 창업 기업의 기준은 창업할 의사가 있고 창업하고 나서 7년까지를 창업 기업이라고 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7년까지를 창업 기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창업해서 창업 기업이 아닌데요. 그럼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7년까지. 그래서 이 단계별로 보게 되면 창업 초기 단계까지를 창업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7년이 넘어가게 되면 폐업률이 현격하게 줄어요. 7년 이후부터는 폐업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생력을 갖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우분이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만 나라에서 지원 많이 하고 오래된 기업들은 지원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기업들도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있다가
2004년도에 법인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법인 업력이 이제 올해 21년째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성장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부 지원 사업의 기관에 대한 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2026년도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잘 봐주시고요. 잘 봐주시고,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정부 지원 사업이 다 안 떴어요. 다 안 떴고 내년도 1월 1일이 되면 뜨기 시작해요.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기업마당,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유통원,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이렇게 6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입니다. 여기가 전국 단위로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요.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제가 뭐 표시해놨죠. 홈, 주요 정책, 정책 자료 2026년 지원 사업 돼 있죠. 요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요 순서대로. 자, 보시면 이게 홈이고요. 주요 정책 있죠. 주요 정책. 주요 정책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정책 자료라고 나옵니다. 정책 자료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책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 자료를 클릭을 하시면 요런 책자가 떠요. 요런 책자가 뜹니다. 이건 2025년도 책자고요. 2026년도 책자가 아직 안 떴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책자가 정부 지원 사업 나와 있는 책자 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전문가다 보니까 이 책자가 가장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이 2권이에요. 2권인데 2025년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중소벤처기업부 편이 790페이지였고요. 유관기관 편이라고 된 게 1150페이지였어요. 그러니까는 정부 지원 사업 요점만 나와 있는데도 장편 소설 수준으로 두껍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다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고 그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요 단계별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요. 요 단계별로.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알고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책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1권 중기부편, 그 다음에 2권 유관기관편 해가지고 이렇게 2권의 책자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프린트 하시면은 그 종이하고 잉크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프린트는 하지 마시고 보시고 요거는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건 프린트 하실 수 있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중소벤처기업부 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지원, 판로지원, 수출지원, 여성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지원 사업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편에 보게 되면 창업기업 지원 해가지고 창업기업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7년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차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유관기관 편이 있습니다. 유관기관 편은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건 이렇게 3개 있습니다. 3개. 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렇게 3권, 3개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중소벤처기업 유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마당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책자를 다운받는 게 중요해요. 책자를 다운받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기업마당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요 자리에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라고 나올 거예요. 요거를 눌러도 그 책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책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업마당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업마당은요,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까지 다 떠요. 다 뜹니다. 여러분들 그 살고 계시는 그 지자체의 지원 사업까지 동시에 다 떠요. 동시에 다 뜨기 때문에 기업마당은 보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기업마당 홈페이지고요.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홈 정책정보 지원사업 공고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있죠? 홈이고요. 정책정보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원사업 공고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쫙 뜹니다. 엄청나게 많이 떠요. 이제 1월 달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막 4만 개에서 5만 개가 떠요. 당장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제목 보는 것도 힘들어요. 4, 5만 개 뜨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요. 제가 이제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 엑셀 문서가 있어요. 엑셀 문서. 네? 이 엑셀 문서를 클릭을 하시면 그 5만 개가 한 번에 엑셀로 딱 자료가 정리가 돼요. 그럼 그 중에서 서울, 경기, 광주,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것만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테마별로 창업 것만 볼 수 있고 기업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다운받게 되면 이렇게 엑셀 문서가 나와요. 엑셀 문서. 그래서 엑셀 문서를 가지고 소관부처, 사업수행기관, 지원 분야, 공고명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만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정부 지원 사업을 이렇게 이 순서를 모르고 접근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 사업은 지원도 못하고 지원 사업 리스트에 깔려 죽는 분들이, 지원 사업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이래가지고 깔려 죽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정부 지원 사업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상대하기 좋은 지원 사업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상대하기 좋은 지원 사업.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 그 구역에 있는 걸 하는 게 좋아요. 서울 쪽, 경기 쪽은 좀 세요. 경쟁이 좀 셉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 그 마을에 있는 쪽에 지원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많이 유리하다. 경쟁률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요 기업마당에서는 이렇게 입주기업 모집 공고라고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이렇게 사무실 하나 얻으면은 보증금 또 임대료 인터넷 깔고 전화 밥 먹고 그러면은 코딱지만한 사무실도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나라에서 인큐베이팅 센터라고 해가지고 요런 그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무실이 무지 많아요. 창업센터 요런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전국에 한 5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나만 몰라요. 그 지원 사업이 내 근처에 있어요. 그런 인큐베이팅 센터가 우리 집 근처에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입주기업 모집 공고. 그러니까 요거를 누르시면 우리 근처에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공짜로 사무실을 쓰고 거기는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 센터장이 지원 사업을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입니다. 제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그 소상공인을 위한 대한민국의 사업자 등록증 중에서 소상공인이 90%예요. 나머지 10%가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대기업이에요.
소상공인이 90%예요. 그래서 나는 소상공인이다라고 보면 딱 맞다.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시면요, 홈 알림마당 공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알림마당 공지사항은 자주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로 자주 들어가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정부 지원 사업이 계속 뜰 거예요. 계속 뜰 겁니다.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면은 3월 달까지는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은 다 여기 떠요. 여기 뜹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이 나오니까 쭉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자금을 받고 싶다. 제가 첫 번째에 그 융자금이라고 했던 거, 이거는 갚아야 되는 돈인데, 나라에서 진행하는 이 정부 융자금은 은행 이자보다 싼 경우가 많아요. 왜냐? 나라에서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그 창업 자금을 갖다가 좀 융자 받고 싶다. 그러면 12월부터 이제 YTN 뉴스에 지금부터 소상공인 정부 그 융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라고 나올 때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일반 자금은 하루 만에 마감돼요. 하루 만에 몇 조가 하루 만에. 왜냐하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정책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정책 자금. 그래가지고 정책 자금이 있는데 정책 자금의 리스트가 보면은 소공인 특화 자금, 뭐 혁신 성장 촉진 자금, 민간 투자 연계형 자금, 일반 자금, 이게 금방 마감돼요. 일반 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긴급 경영 안정 자금,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인데 일시적 경영애로,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저신형 소상공인 자금, 제도전 특별 자금, 이렇게 그 정부 지원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은행 직원들도 이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라서 잘 몰라요. 내가 이거를 알고 은행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은행 직원이 찾아서 설명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다. 맞죠? 네, 가지고 이런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경영 안전 자금이 따로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유를 보게 되면 기준금리에 뭐 해가지고 3%, 5%요 정도 되는데 요거는 2024년도 기준이라서 지금은 이자율이 좀 내려갔어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그 2%대, 1%대 이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각 지역 본부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이제부터 첫 번째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첫 번째 테마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이디어만 기가 막힌 게 있으면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뽑아서 교육시키고 전문가를 붙여서 그걸 사업으로 이끌어가는 거를 사관학교에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우리가 끌고 가서 사관학교로 키우고 요거 4천만 원 지원해주고 PT 끝나고 2천만 원 지원해주고
성과가 있으면은 1억 융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인기 되게 좋습니다. 연령 제한 없어요. 연령 제한 없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게 준비가 그 1월 달이나 2월 달에 뜰 거예요. 뜰 건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2026년 거는 지금 안 뜨죠. 근데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추천드립니다. 요거 인기도 되게 좋아요. 왜냐? 그 교육시켜주고 전문가 붙여주고 전문 멘토 붙여주고 그 업장 매장을 공짜로 내줘요. 매장 내주고 1년간 임대료를 내줘요. PT에서 대신 패스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요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1억 지원해 줍니다. 1억.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서 1억 지원해 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두 번째입니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요거는 그 받으시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요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다행히 지원자가 현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럴 때 지원 받으셔요. 요럴 때. 그래서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번에가 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동네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인구 소멸 지역들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뭐 무너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멀어지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멀어질수록 인구 소멸 지역들 이렇게 막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인이 뭐냐? 각 지역별로 독자적인 차별화된 그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 동네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네 클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뭐 안흥찐빵, 뭐 순창 고추장, 영덕 대게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그 유명한 그런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동네를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만한 걸 찾아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동네 클라우드 펀딩 요거 지원 사업이 조금 어려워 보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강화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설팅이 무료예요. 무료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1억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이 넘지만 않으면 무료로 전문가가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역량 강화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 역량 강화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은 기업가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줘요. 그래서 기업가형 컨설팅을 받으면서 6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량 강화 컨설팅도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그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교육 실시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다 무료예요. 그리고 그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이 이렇게 나라에서 내 통장에 돈 넣어주는 것만 지원 사업이 아니라 이런 무료 교육 실시하는 거 이거 다 지원 사업이에요. 다 지원 사업이고 이런 좋은 컨텐츠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가 안 받으면 나만 손해요. 이런 교육들을 잘 받으시라라고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한 번 더 나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이건 뭐냐면
혹시 협동조합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이게 이제 협동조합 용이에요.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은 이게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2억 지원해 줍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요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은 디지털 전환 센터, 특성화대학, 그다음 플랫폼 협업 교육, 이러닝 교육 해가지고 소상공인 해가지고 34,000명 교육해요. 34,000명 많이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어디 뜨냐 하면은 이 공지사항에 다 떠요. 이 공지사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에 다 뜹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지원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수출 지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에요.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제가 선진국이라는 거를 이렇게 외국을 나가보면 알겠더라고요. 네, 일본이 옛날에 갈 때는 진짜 선진국이었어요. 지금 일본 가면 후진국 같아요. 그만큼 한국이 발전한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이 뭐였냐면 수출이었어요. 수출. 대한민국 수출로 이렇게 성장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래가지고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막대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공방 하시는 분 계세요? 공방 있어요? 네, 공방 사업 지원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인이라고 그래요. 공인 이렇게 5명, 10명 이하로 해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러는 거 지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만드는 건 잘 만드는데 판매를 못 해가지고 망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요 왼쪽에 여기 지원 사업 왼쪽에 요거 클릭하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 클릭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강 마치시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다 눌러보셔야 돼요. 다 눌러보셔야 돼요. 그래서 판로 지원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공인 클린 제조 환경 조성 사업. 아까 공방, 네, 보면 이제 뭐 만들면은 막 그 분진 이런 거, 그거 이렇게 뭐 공기 정화기 뭐 이런 거 다 나라에서 지원해 줘요. 공장 하시는 분 나라에서 다 지원해 줘요. 요게 클린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그 공조기, 그 다음에 공기 정화기 이거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바닥 이런 거 싹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원 받으시면 좋다. 그 다음에 원스톱 폐업 지원. 약간 좀 우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이제 그 멘탈이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잘 걸을 수 있어요. 우리들도 걷기 시작하기 전에 몇 번 넘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내가 걷기까지 몇 번 넘어지는지. 네? 모르세요? 1000번 넘어져요. 1000번. 네. 1000번 넘어지고 걸은 거예요. 우리들 전부 다. 네. 이게 그 직립보행이 기적이거든요. 네?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원스톱 폐업 지원을 해요. 그래서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원상복귀. 왜냐하면 이제 매장 운영하면은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가 들어올 때하고 똑같이 해놓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그다음에 세무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는 게 원스톱 폐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철거비 6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폐업하고 취업하면 취업 장려금으로 또 600만 원 줘요. 괜찮죠? 이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기사업화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요거. 그다음에 동네 상권 발전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로컬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동네 상권 발전. 요게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골목 상권 발굴 육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100년 소상공인 육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30년, 내가 점포를 열은 지가 30년 됐다. 한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니 가업승계로 해서 30년이 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년 이렇게 100년 가게라고 하는 간판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달아줘요. 달아주는데 간판만 달아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공장 같은 거 운영하는데 15년 됐다. 그러면은 소공인, 100년 소공인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강원도 강릉에 그 컨설팅을 갔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보고 전문점을 어머니 때부터 하셨더라고요. 어머니 때부터. 그래가지고 빨리 신청하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100년 소상공인 간판 달아요. 이번에 달아요. 몰랐던 거죠. 그분은 그렇게 40년 넘게 하시면서도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이게 이제 로컬, 그러니까는 그 마을, 그 거리, 그 동네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동네를. 근데 우리 동네를 좀 다른 동네하고 다르게 색다르게 꾸미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동네 전체에 대한 지원을 나라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그 상권을 좀 이렇게 육성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개인도 지원해주고 협업도 지원해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 창출.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 순창 고추장, 뭐 이게 이제 그 로컬 브랜드죠. 그 지역의 브랜드. 그러니까 요거 지금 유명한 거 안흥찐빵, 뭐 고창 수박, 뭐 이렇게 유명한 거 말고도 내가 만들면 되잖아요.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추진할 거니까 돈 좀 조금 보태줘. 이러면 나라에서 보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로컬 브랜드 창출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요거는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총 12,000개 지원했어요. 올해. 내년에 이거 더 늘어나요. 12,000개잖아요? 이거 엄청 지원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체의 스마트 기기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뭐 키오스크, CCTV, 그다음에 스마트 간판, 스마트 미러, 스마트 오더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그 인기도 좋았고요. 신청하고 나서 저 같은 전문가가 가서 심사를 해요.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인지 아닌지 신청해서 그 자리에서 점수 매기고 그 자리에서 결정 나면 장비가 지원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하는 거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나 지금 쓰고 있다. 손. 네, 내리십시오. 네, 많이 쓰시는군요. 온누리 상품권이 내년에 더 지원 사업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상품권이 특징이 뭐냐면
전에는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디지털로 돼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앱에 그 디지털 온누리라고 있어요. 그거 그냥 까시고 거기에 내 카드만 집어넣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지금은 간단해요. 지금 하셔도 돼요. 내 카드 번호만 넣으면 온누리 상품권이 되는 데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에서 빠져나가고 온누리 상품권이 안 되는 데는 내 카드에서 빠져나가요. 나는 그냥 똑같이 카드만 가지고 결제를 하면 알아서 온누리 상품권에서 빠져나가고 알아서 카드에서 빠져나가요. 온누리 상품권이 왜 좋으냐? 첫 번째, 카드에서 구입을 할 때 살 때 10%가 할인이 돼요. 살 때. 그 다음에 연말에 구입 금액의 10%를 돌려줘요. 연말 정산에 환급이 돼요. 내가 나한테 환급이 돼요. 20% 할인되죠. 추석하고 설날 때는 10% 할인이 더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누가 내요? 나라에서 내요. 6조를 냅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은 다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이에요. 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요 오른쪽. 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의 오른쪽이에요. 요 오른쪽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엄마 홈페이지고 여기에 아들, 딸들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 다 눌러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상공인 24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소상공인 24입니다. 여기가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이제 뭐 경영공시 뭐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큰 것만 있어가지고 이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지원 사업만 좀 볼 수 있게 해줘. 이래가지고 지원 사업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소상공인 24예요. 소상공인 24가 지원 사업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소상공인 24. 첫 번째 거예요. 퀵 링크의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24. 여기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공고 799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거 가셔서 클릭해 보셔야 돼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소상공인이냐 소공인이냐, 그 다음에 지역이 서울이냐 부산이냐,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을 보고 싶냐라고 클릭하면 여러분들 것만 떠요. 요 밑으로 여러분들 것만 딱 나와요. 여기 이제 막 1월달 되면은 요 지원 사업에 8,700건 이렇게 떠요. 지원 사업에 8,700건 제목도 못 봐요. 너무 기니까. 그때 요거를 클릭하시면 내 지역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왜냐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떠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는 자주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최고예요. 정부 지원 사업 받을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고 요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냐 소공인이냐 뭐 요거 정하시고 지역 정하시고 소관기관 뭐 그 중소벤처기업보다 아니면은 뭐 문화체육관광보다 이거 찍을 수 있어요. 찍으면은 그것만 뜬다는 거. 그 다음에가 소상공인 365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권정보라고 되어 있죠. 상권정보. 요게 소상공인 365예요. 소상공인 365는 이 전국 단위로 이게 다 돼 있어요. 이거 하는데 사실은 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그 사거리에 빵집 옆에 커피점을 하는데 거기가 문을 닫았어요. 거기다가 커피점을 다시 차리고 싶어.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의 일이니까. 근데 그 자리를 찍고 커피숍을 하고 싶어 라고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커피숍을 했을 때 그 섹터의
경쟁 커피숍이 몇 개가 있고 현재 그 커피숍의 평균 매출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 찍은 그 자리에 지나다니는 유동인구와 거주인구, 월화수목 금토일에 지나다니는 고객 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고객들의 분포까지 다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너는 거기다가 커피숍을 차리면 곧 망해 라는 것까지 나와요. 네, 경쟁도까지 다 나와요. 네, 괜찮죠? 요게 이제 제발 이거 찍고 나서 부동산 가서 계약해라. 네? 해가지고 소상공인 365 만들어 놨고요. 기존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도 요걸 찍으면 경쟁업체가 몇 개 있고 평균에 내가 많이 벌고 있고 못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업종 전환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지금은 뭐가 있어요? AI가 있어요. 네. AI하고 연동하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책자금이 여기 있습니다. 정책자금 해가지고 정책자금 관련해서 진행하는 거는 여기서 진행한다. 정책자금은 이번 달 말부터 뜨기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일반 자금은 하루 만에 끝나요. 하루 만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 특별 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일반 자금이 계속 나와요.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그래서 마감되면 또 예산을 받아서 또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에 뜬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꼭 메모하셔야 되는 것이 희망 리턴 패키지. 요거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요거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리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희망 리턴 패키지는 원래는 폐업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폐업하시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업종을 전환하거나 매출이 좀 줄어들었거나, 예? 그 다음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재해 지역, 홍수, 산불 뭐 이렇게 났던데 이런 데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희망 리턴 패키지가 그 지원 사업 중에서는 좀 지원금도 많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천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요거 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컨설팅이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소상공인 컨설팅. 여기서 그 컨설팅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가 온라인, 오프라인 무료로 교육해 주는 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무료로 교육해 주는 데입니다. 전부 다 무료예요. 지역 단위로도 오프라인 강의를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보다 보면 제 얼굴도 나옵니다. 제가 여기 강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얼굴도 나옵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는 자주 들어가세요. 왜냐하면은 예산도 많이 드리고 전문 강사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업종에 대한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받으시면 좋겠다. 네, 들어오십시오. 소상공인 24 중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협업 활성화가 요거 협동조합용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은 무조건 쓰시기 바랍니다. 요거 안 쓰시는 분들은 쓰셔서 내 카드를 거기다가 입력만 해놓으면 그냥 여기서 카드 쓰든 저기서 카드 쓰든 알아서 온누리 상품권에서는 20%가 할인이 된다. 살 때 10%, 연말에 10% 돌려준다. 그리고 명절 때 쓰면 10% 더 할인된다. 괜찮잖아요. 그 돈은 누가 줘요? 나라에서 준다. 네.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유통원. 요게 이제 그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 요거 제가 저번 달에 했어요. 이번 달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저번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 유통원은 유통과 관련돼 있는 모든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 유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유통원에 대한 그 지원 사업 내용이고요.
요거 한번 쭉 보시면은 야, 이렇게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많죠. 진짜로 이거는 세 발의 피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근데 제가 메모하시라고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자, 창업진흥원입니다. 네, 창업진흥원이 이제 그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유통원,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입니다. 창업진흥원은 창업을 진흥하는 그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나의 홈페이지고요. 창업진흥원하고 K-스타트업하고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업진흥원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창업중심대학, 제도전 성공 패키지, 예비창업 패키지, 사내 벤처 특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요거 있는데 요거 지원 사업 지원금도 무지 세요. 근데 요거는 좀 처음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이 얘네들이 좀 세요. 셉니다. 그러니까는 동네 축구가 아니고 이쪽은 이제 월드컵 정도 됩니다. 월드컵 정도.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기술도 좀 있어야 되고 나만의 독자적인 어떤 역량 같은 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 이 지원 사업이 매년 있어요. 매년 있고 지원 사업 할 때마다 내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비창업 패키지입니다. 요거 인기 좋고요. 경쟁률은 한 2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대 1 정도. 그래서 지역별로 다 있고 예비 창업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있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 다음 3년까지입니다. 3년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3년까지. 그래서 이것도 1억 지원해 줍니다. 1억 지원해 주고요. 창업 도약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3년부터 7년까지. 3년부터 7년까지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로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받았으면 이번에는 민간 투자자들한테 지원을 받으면 나라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진정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팁스라고 해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사업은 내 나이가 29세 이하인 경우에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는 나이가 혹시 몇 살인 줄 아세요? 제일 네? 만 15세. 중학교 1학년이 몇 살이죠? 만 15세. 네, 15세. 15세부터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들이 셋인데 우리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업자 등록증 내줬어요. 지금까지 사업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자녀를 좀 강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 내줄 수 있어요. 네, 부모님 동의서 첨부하면 돼요. 그래서 생애 최초, 이건 29세 이하다.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폐업 이력이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폐업자가 너무 많아요. 이분들을 다시 돕겠다라고 해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폐업자가 많은 이유가 준비되지 않은 창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도 했던 게 뭐냐면 창업을 하는 건 좋다. 하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 창업을 하자. 그래서 이커머스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컨설팅 받으시라고 하는 것도 전문가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작게 시작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심대학, 이것도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심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교가 중심이 아니라 나라에서 그 대학교에 돈을 주고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창업중심대학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K-스타트업입니다. K-스타트업도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저는 K-스타트업을 언제 보냐 하면은 K-스타트업이 있고요. 여기 K-스타트업이 있고 들어가는 게 요겁니다. 요거. 홈 사업 공고 모집 중 모집 마감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K-스타트업은요. 모집 중인 사업과 모집 마감인 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를 보고 싶어요. 근데 안 떴어요. 새해께. 그러면은 모집 마감에 들어가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집 중인 거는 지금 지원이 가능한 게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모집 중과 모집 마감.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은요. 이게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그런 돈이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K-스타트업은 이렇게 진행되고요. 모집 중인 경우에 이게 어저께 제가 캡처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창업 지업 지원 사업 예비위원단 추가 모집 해가지고 요거는 그 전문가들 모집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그 뭐 웰리스 또 치유, 관광, 숲 해설 요런 쪽에 내가 전문가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거 지금 위원단 모집하고 있어요. 모집하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이분들을 이 전문가 풀을 갖다가 모집을 한 다음에 심사위원이나 아니면은 뭐 추진위원이나 멘토나 강사나 이런 쪽으로 창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마감 일자가 1월 14일까지예요. 시간 좀 있죠? 여러분들 지원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중앙부처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요게 제가 어저께 단체 카톡에 보내드린 거예요. 요거 보내드린 겁니다. 요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떠요. K-스타트업이. 실시간으로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며칠 남았어요? 377일 남았어요. 왜 이렇게 길어요? 내년 거니까. 377일 남았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마감, 이거 오늘 마감이고 D12일은 12일 남았다. 빨리 지원해라. 377일은 지원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K-스타트업을 보는 방법 좀 말씀드렸습니다. K-스타트업은 이 사업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공간, 보육이라고 해서 인큐베이팅 센터, 그러니까는 내가 사무실 내지 않고 이런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무실 많고요. 지자체의 인큐베이팅 센터가 따로 있어요. 보면은 청년 창업 공간 뭐 이런 거 있어요. 앞에 뭐 광주, 뭐 여주, 뭐 경기 달려가지고 이런 지원 사업 센터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잔뜩 있다. 멘토링, 컨설팅 많이 있습니다. 창업 길라잡이라고 해서 창업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성공 사례에 대한 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요. K-스타트업에 나와 있어요. K-스타트업에 성공 사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이 책자들이 있어요. 책자들. 그동안 성공했던 성공 사례 책자들을 PDF로 돼 있어가지고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지원 사업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로도 다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요. 정부 지원 사업 점수 올리기. 점수를 주는 데에 원칙이 있어요. 잘할 것 같아서 많이 주고, 에? 이쁘다고 더 주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내가 왜 떨어졌냐? 에? 내 친구도 지원했는데 내 친구 사업계획서 내가 다 봤다. 걔는 생긴 것도 못생겼고 나보다 사업계획서도 못 썼는데 걔는 붙고 내가 떨어졌어. 이유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를 심사위원은 소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 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그거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데 유리하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특허입니다. 네, 특허는 가지고 계시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점수를 많이 줍니다. 특허 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허 점수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특허로에서 진행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키프리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키프리스는 내가 특허를 내려고 하는 거, 내가 실용신안을 내려고 하는 것이 선등록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생각하는 특허가 다른 사람이 냈으면 나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키프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허, 실용신안, 요게 이제 가장 점수를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상표, 브랜드죠, 브랜드. 내가 상품을 이렇게 뭐 LG 휘센, 요게 이제 상표예요. 삼성 하우젠, 삼성 갤럭시, 이게 다 상표죠. 이런 상표를 내는 것도 점수를 줍니다. 근데 상표가 특허청에서 하는 건데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요, 혼자 상표 등록 이렇게 치면은 영상이 떠요. 무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그냥 상표 등록할 수 있어요. 무지 쉽습니다. 46,000원 들어요. 출원하는데 얼마 들지도 않아요. 이런 거 받으시면 좋다 해서 상표, 그 다음에 디자인 등록도 내가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디자인 등록도 유튜브에 디자인 출원 혼자 하기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받아두시면 좋다.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여성이다. 내가 사장인데 여성이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계시죠? 오, 좋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죠? 무조건 신청하세요. 무조건. 대표자가 여성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신청합니다. 여기서 여성기업 종합지원 포털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성기업 확인서를 끊어줘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진행할 때 그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 예산을 쓰잖아요. 지자체 예산을 쓰는데 예산 전체에 3% 이상을 여성기업 거를 쓰지 않으면 감사에 걸려요. 여성기업 거를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장애인 기업하고 여성기업 거를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천만 원 이상은 그 입찰을 걸게 돼 있어요. 입찰을. 근데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수의 계약이 돼요. 공무원들이 이거 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의 계약이 돼요. 이런 특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기업은 또 정부 지원 사업 그 할 때 가점이 있어요.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은 가점이 없는데 여성기업은 가점이 있어요. 네? 여성 머리도 더 좋으시고 힘도 더 세시고, 네? 그런데 왜 남성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여성이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여성기업은 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격증 있습니다. 자격증.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여성기업이죠. 네, 그래서 대표자가 여성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좀
좀 따두시면 좋다. 그래서 저도 지원 사업 하려고 하나씩 두 개씩 따다 보니까 뭐 10개가 넘어요. 국가 자격증. 네. 따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심사할 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특허, 실형신안, 자격증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점수를 많이 준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 자격증 따시면 너무 좋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이 있고요. 또 국가 자격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 따놓으시면 좋습니다.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한다. 우리 또 웰리스 치유관광학과는요. 이거 졸업만 하고 그 특정 과목만 이수하면은 자격증이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네? 조금만 공부하고 면접만 보면 자격증 나와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해서 하고 국가 자격증이 없으면 민간 자격증도 너무 좋습니다. 국가 자격증이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들은 다 민간 자격증으로 대체하게 돼 있거든요. 민간 자격증 따는 거는 국가 자격증보다는 그래도 쉽다 해서 민간 자격증도 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은 내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도 쉬워요. 내가 자격증 만들어 가지고 시험 보고 시험 볼 때 그럼요. 얼마든지 했어요. 시험 볼 때 전용료 받고 자격증 줄 때 자격증 발부 수수료 받고 교육할 때 교육료 받고 해가지고 그거를 사업 아이템으로 해도 돼요. 민간 자격증 내는 거 쉬워요. 내가 받는 것도 쉽고 내가 민간 자격증 발급 기관으로 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따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모전. 공모전이 전국적으로 공모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요. 이 공모전이 다 나라 예산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공모전 지원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공모전 중에 싱유라고 하는 공모전들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이렇게 공모전에 입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와디즈라고 해가지고 요거 클라우드 펀딩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펀딩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텀블벅도 클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펀딩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이런 것들을 내가 펀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펀딩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심사위원이 봤을 때는 노력했구나라고 본다 이거죠. 이런 거. 북크크. 아까 어디 있죠? 책 쓰신 분. 책 쓰신 분. 다이어트 책 쓰신 분. 어디 계세요? 유정 학우님. 네? 북크크로 책 쓰셨어요. 북크크로. 그 사이에 책 쓰신 분 없어요? 네. 그래서 북크크로 책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내용을 책을 쓰는 거예요. 책 쓰는 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책을 무료로 출판하고 작가가 되세요. 책 쓰는 거 무료로 책 쓸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앞에 계셨네. 네네네. 이거 이번에 종이책 출간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뉴페이퍼도 책 쓰는 겁니다. 책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 서적 쓰는 거 추천드려요. 책 쓰면 또 이게 책이 또 팔려요. 팔릴 때마다 따박따박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크몽, 숨고, 탈링 이런 것도 좀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몰에 올려서 판매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 쇼핑몰 자체 쇼핑몰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문화상점이라고 해서 네이버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인데 플리마켓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점검 사항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나만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문제예요. 문제.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문제가 있더라. 이번에 그 붕어빵을 먹어보니까 판만 있어요. 왜? 그 안에 좀 피자 좀 넣으면 안 되나? 이게 이제 그 판만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피자라고 하는 재료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붕어빵을 만들겠다. 왜 맨날 붕어야? 거북이는 안 돼? 이래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거북이 고구마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디어의 시초다. 그래서 문제를 잡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한다. 이게 사업계획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블럼, 문제, 해결, 내가 해결한다. 솔루션, 스케일업. 거북이빵 만들고 나서 토끼빵도 만들고 상어빵도 만들고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그 다음에 빵 만드는데 그 전문가들 좀 모아서 한다. 팀을 만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식의 원리가 PSST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 이렇게 해서 진행된다. 첫 번째가 문제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거를 사업계획서로 써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요소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업계획서를 쓸 때 이렇게 시장, 전체 시장, 그 다음에 내가 공략 가능한 시장, 내가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시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준다 라고 하는 거.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이거 참고로 보시라고. 이게 그 예비창업 패키지의 양식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의 양식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에 대한 거 해가지고 서류평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거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대면 평가에 대한 내용들 쭉 넣어놨습니다. 요거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 통과할 때 체크리스트 제가 올려놨고, 그리고 심사위원이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거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지금부터는 유튜브 보시면은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있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거 따로 있고, 창업진흥원 거 있고, 서울시 거 있는데, 서울시는 예를 들었고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에 유튜브 채널 다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까시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지원 사업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 있고 특강 서둘러서 마치겠습니다.